안녕하세요. 김변의 세상 친절한 행정법입니다. 행정법 기출문제를 보면 부관이 꽤나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부관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부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행정법의 전반적인 체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행정법은 크게 6가지의 파트로 구분이 됩니다. 이 중에서 행정작용법은 다양한 행정작용에 관한 법리를 알아보는 부분입니다. 행정작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행위입니다. 행정청은 행정행위만을 따로 할 수도 있지만 가끔씩은 행정행위에 제약을 가하는 조건 같은 걸 덧붙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덧붙여진 조건을 부관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부관의 의의와 종류를 알아보고 다음 영상에서는 부관에 대해서 다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관의 의의입니다. 부관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요건을 보충하기 위하여 주된 행정행위에 부과되는 종된 규율을 의미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일정한 행정행위가 있고 그 행정행위에 어떠한 제한을 가하는 제약 조건, 이게 부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로 점령 허가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도로 점령이라는 것은 도로를 차지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를 차지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로 점령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러한 도로 점령 허가를 하면서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도로 점령료 납부 명령을 붙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 점령료를 납부하라는 명령, 이게 바로 부관인 것입니다. 부관의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입니다. 행정이라는 건 매우 다양한 경우에 적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각 상황에 맞게 조금씩 변형을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부관이 활용되는 것입니다. 즉, 부관이라는 것은 행정청이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행정의 합리성, 탄력성, 신축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부관은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부관은 불이익한 걸 덧붙이는 것입니다. 일종의 호가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즉, 부관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부관에 대해서는 다투는 방법, 즉 불복 수단이 자주 문제가 됩니다. 부관과 비슷해 보이지만 부관과 구별해야 될 개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정 부관입니다. 법정 부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법규에서 직접 행정행위의 효력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과거에 식품 제조 영업 허가 기준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 고시에 따르면 보존 음료수 제조업에 대한 허가를 할 때에는 전량 수출하거나 외국인에게만 판매한다는 제약이 붙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보존 음료수 제조업은 광천수나 지하수를 음용에 적합하도록 정수 처리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량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에게만 판매해야 한다는 제약은 법규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 부관입니다. 행정행위의 부관은 아닌 것이죠. 두 번째로 구별해야 될 개념으로는 수정부담이 있습니다. 수정부담은 국민이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은 유흥주점 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행정청이 대중음식점 허가를 하는 것입니다. 수정부담은 행정행위의 내용을 질적으로 바꾸는 것이고 새로운 행정행위의 일종입니다. 즉, 부관은 아닌 것이죠. 이어서 부관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부관의 종류로는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조건, 기한, 철회권의 유보, 부담,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부관의 종류를 공부할 때에는 각각의 부관의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 부관별로 대표적인 예시로 뭐가 있는지를 외워두는 게 개념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각 구간의 차이점도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조건이라는 건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발생이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특정한 요건을 충족을 해야 행정행위가 발생하거나 반대로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행정행위가 소멸하는 걸 말합니다. 조건의 종류로는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이 있는데 먼저 정지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정지조건이라는 것은 이 조건을 달성을 하면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객 자동차 운전면허를 하면서 주차장을 확보할 것이라는 정지조건을 붙인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차장 확보라는 조건을 갖춰야 비로소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정지조건이란 말을 들으면 뭔가 멈춘다 이런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는 효력이 멈추는 게 아니라 새롭게 발생한다는 것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제 조건은 정지 조건과는 반대입니다. 정지 조건이 행정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건이라면 해제 조건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조건입니다. 예컨대 내수면 어업 허가를 하면서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을 붙인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수면 어업 허가를 받으면 어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어업 허가의 효력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참고로 내수면 어업 허가라는 것은 하천이나 저수지에서 어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허가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 기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이라는 것은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발생이 객관적으로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말합니다. 조건의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이 있었던 것과 유사하게 기한에는 시기와 종기가 있습니다. 먼저 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시기는 어떤 일이 시작한다라는 뜻입니다. 흔히 굉장히 좋은 시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시기랑 행정법에서 말하는 시기는 한자도 다르고 뜻도 다르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시기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도로 점령 허가를 하면서 2022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라는 부관을 붙인 경우가 바로 시기의 예가 되겠습니다. 종기는 시기와 반대로 어떤 일이 끝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영업 허가를 하면서 3년간 유효하다 라는 부관을 붙인 경우에 이 3년간 유효하다는 것이 종기인 것이죠. 조건과 기한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과 기한은 특정한 부관에 따라서 행정행위의 효력이 생기거나 소멸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조건은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데 반해서 기한은 발생 여부가 확실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또에 당첨이 되면 1억을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조건의 경우입니다. 그에 반해서 기한이라는 것은 2022년이 되면 1억 원을 주겠다 라고 말하면 기한이 되는데요. 로또가 될지 안 될지는 매우 불확실합니다. 그에 반해서 2022년이 된다는 것은 아주 확실합니다. 이게 바로 조건과 기한의 차이인 것입니다. 세 번째 부관인 철회권의 유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말뜻 그대로입니다. 철회권의 유보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을 하면 철회를 하겠다라는 권리를 유보해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숙박 영업 허가를 하지만 나중에 윤락행위를 알선하면 허가를 철회하겠다라고 부관을 붙이는 경우입니다. 관련 문제로 철회와 취소의 차이를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행정행위의 효력을 없애는 방법에는 크게 철회와 취소가 있는데요. 취소는 행정행위를 할 무렵부터 하자가 있어서 소급적으로 효력을 없애는 것인데 반해서
철에는 행정행위를 할 당시에는 하자가 없었는데 나중에 하자가 생겨서 장래를 향해 효력을 없애는 것입니다. 철회와 취소는 개념적으로는 분명히 구분되지만 판례는 철회와 취소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철회를 취소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철회권 유보로 돌아가서 법적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철회권을 유보하려면 반드시 법적인 근거가 필요한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령에 규정된 사유 이외에도 철회권을 유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철회권이 유보되면 아무런 제한 없이 철회권 행사가 가능한 것일까요? 역시 X입니다. 철회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철회를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철회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 부관인 부담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익적 행정행위를 하면서 그의 부수에서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게 부담입니다. 이러한 일정한 행위로는 무언가를 해야 하는 자기 의무,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하는 부자기 의무, 뭔가를 참아야 하는 수인 의무, 금전 등을 내게 하는 급부 의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앞에 예를 든 도로 조명 허가를 하면서 도로 조명료를 납부하게 하는 게 바로 부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담과 정지 조건을 잘 구별해야 하는데요. 얼핏 보면 정지 조건이 붙은 행정행위와 부담이 붙은 행정행위는 비슷하지만 엄밀히 보면 둘은 다른 겁니다. 가장 큰 차이는 효력에 발생하는 조건입니다. 정지조건부 행정행위는 조건이 성취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부담부 행정행위는 부담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일단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면허를 하면서 주차장 확보 조건을 붙인 경우입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면허라는 행정의 효력이 발생을 하려면 일단 주차장을 먼저 확보해야 하는 것이고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으면 면허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담부 행정에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도로조명 허가를 하면서 도로조명료 납부 명령을 한 경우에 비록 도로조명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도로조명료 허가는 유효하게 됩니다. 즉, 부담과 정지 조건 중에서 부담이 더 국민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지조건부 행정행위인지 아니면 부담부 행정행위인지 헷갈리면 부담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담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은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제재가 없는 건 아닙니다. 부담을 불이행하면 강제 집행을 할 수도 있고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는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행정행위의 효과를 행정청이 일부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부관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택시의 격일제 운행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격일제 운행을 하게 되면 택시는 운행할 수 있는 날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서 행정행위 효과가 일부 없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인데요. 참고로 택시의 격일제 허가는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가 아니라는 일부 학설도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는 법령이 인정한 일반적인 효과를 행정청이 일부 없애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 부관을 붙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바다나 강, 하천 이런 것들을 공유수면이라고 부릅니다. 공유수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매립 준공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행정청이 이러한 인가를 하면서 매립지 일부를 국가에 기속하도록 한 부관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매립지를 일부를 국가로 기속시키게 되면 공유수면의 전체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즉,
매립지 준공 인가의 효력이 일부 사라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매립지 일부를 국가로 귀속하도록 한 부관, 이러한 부관에 대해서 판례는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약 및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부관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요건을 보충하기 위해 붙이는 규율을 말합니다. 부관은 행정의 합리성, 탄력성, 신축성을 보장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그에 반해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역기능도 있습니다. 부관과 구별해야 될 개념으로는 법정부관과 수정부담이 있는데요. 법정부관이라는 것은 법규에서 직접적으로 효력 범위를 정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수정부담은 국민이 신청한 내용과 다른 처분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관의 종류로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이나 소멸을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경우입니다. 종류로는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이 있는데요.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면허를 하면서 주차장 확보할 것이라는 조건을 붙이는 게 바로 조건의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 기한입니다. 기한은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을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킨다는 점에서 조건과 구분이 됩니다. 기한의 종류로는 시기와 종기가 있는데요. 도로조명 허가를 하면서 2022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라는 걸 붙이는 게 바로 기한입니다. 세 번째는 철회권의 유보입니다. 말 그대로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유보해 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숙박허가를 하면서 향후에 윤락행위를 알선할 경우에 철회를 한다 라는 조건을 붙여둔 경우입니다. 철회권을 유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법적인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항상 철회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철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부담입니다. 부담은 수익적 행정행위에 일정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부담과 조건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조건은 말 그대로 조건을 충족해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부담은 부담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부담이 국민에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혹시 두 개가 애매하면 부담으로 보시면 됩니다.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는 행정행위의 효과를 일부분은 배제하는 것입니다. 공유수면 매립 준공 인가를 하면서 매립지의 일부는 국가에 기속하도록 하는 것이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 아래에 기출문제를 링크해 두었으니 그 기출문제를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